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원숭이띠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와 에너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원숭이띠는 그저 12지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상징성과 특별한 기질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띠의 의미를 알고는 있지만 과연 이 띠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원숭이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성격적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원숭이띠가 상징하는 특별한 기운과 그 속성들을 한번 깊이 알아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가득할 거예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께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쉽게 전달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띠는 단순히 한 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각각의 고유한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원숭이 띠는 12지지 중에서 9번째에 해당하며 오행에서는 금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명확하고 단단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원숭이띠가 금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건 그만큼 예리하고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마도 주변에 원숭이띠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들이 순간적인 판단에 강하고 항상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이 속성 덕분에 원숭이띠 사람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는 원숭이띠 사람들의 유연한 적응력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거기에 맞춰 나가는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응력과 유연함이 부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원숭이띠 사람들이 지닌 성격과 내면적 기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원숭이띠 사람들은 대체로 유머러스하고 활기찬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 속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쉽게 느낄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을 밝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있는 게 바로 이 원숭이띠 사람들의 큰 매력이에요. 게다가 원숭이띠는 호기심이 매우 강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크고 다방면에 걸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한 분야에만 몰두하기보다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잘 발휘하고 때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원숭이띠 친구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다양한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탄하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숭이띠 사람들은 능숙한 편이에요. 그들에게는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성향이 강해요. 특히 대화를 할 때는 그들의 빠른 사고와 재치가 빛을 발하는데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원하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도 타고난 듯해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원숭이띠 사람들은 대체로 낯선 환경에서도 금방 친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 사람들의 사회적 적응력과 소통 능력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원숭이띠는 천성적으로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고 중심 인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나 모임에서 이들은 항상 중심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죠. 주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원숭이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원숭이띠 친구나 동료에게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부분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원숭이띠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강력한 소통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는 바로 그들의 유연하고 재치 있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늘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이는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능력에서 비롯되죠. 여러분도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해주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더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시죠? 이어서 원숭이띠가 왜 남이 쓰던 물건을 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남이 쓰던 물건을 사용할 때 뭔가 모르게 불편하거나 찜찜한 느낌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단순한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흥미롭습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타인의 기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그들에게는 훨씬 깊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타고난 활기찬 성향과 독창적인 에너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러한 기운이 남이 쓰던 물건에 의해 영향을 받아 흐트러지거나 방해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원숭이띠의 성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이 쓰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필요해요. 원숭이띠는 남의 에너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기운이 있고 이를 무의식적으로 물건에 남기기도 하죠. 원숭이띠는 특히 그런 기운을 잘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어 타인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물건을 사용할 때 그 에너지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쓰던 물건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지만 사용하면서 점점 어딘가 모르게 어울리지 않거나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원숭이띠가 외부 에너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원숭이띠는 자신만의 독특한 에너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에너지가 묻은 물건을 사용할 경우 그 물건의 기운이 자신과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은 오래된 물건이나 남이 사용하던 물건을 접했을 때 그 물건이 내 기운과 잘 맞지 않아 답답함을 느낀 경험이 있지 않나요? 원숭이띠에게는 이런 에너지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성향과도 깊이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는 자신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본래 성향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남이 쓰던 물건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원숭이띠가 피해야 할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액세서리나 보석류입니다. 많은 분이 액세서리나 보석류는 그 자체로 의미가 깊고 특별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원숭이띠의 경우 이러한 액세서리가 단순히 장신구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액세서리는 특히 몸에 가까이 착용하게 되는데 이전 사용자의 기운이 그 물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서 이 에너지가 원숭이띠에게 매우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원숭이띠는 남의 기운이 묻어있는 액세서리를 착용했을 때 그 기운이 본래의 밝고 활발한 에너지를 억제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쓰던 목걸이나 반지를 원숭이띠가 착용하게 되었을 때 이전 사용자의 감정이나 기운이 무의식적으로 원숭이띠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불안정하거나 소극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기운이 고스란히 원숭이띠에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이는 원숭이띠의 에너지가 억제되거나 심리적으로 답답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에게는 액세서리나 보석류를 가능하면 새로 장만해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이 쓰던 액세서리를 사용할 때는
정화 과정을 거쳐 본인의 에너지로 새롭게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물건은 바로 침대나 매트리스와 같은 침구류입니다. 침구류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물건 중 하나로, 특히나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사용자의 체온과 기운을 오래 받아들이게 되죠. 원숭이띠에게는 이 침구류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띠는 자신의 고유한 기운과 자유로운 에너지로 스스로를 재충전하고 새로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이 사용하던 침대나 매트리스에는 이전 사용자의 에너지가 깊이 남아있어 원숭이띠의 에너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이 쓰던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가 가시지 않는 느낌이 들거나 몸이 무겁고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는 것 같다면, 이는 침대에 남아있는 타인의 기운이 원숭이띠의 에너지 순환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숭이띠의 생동감 넘치는 성격이 억제되거나 자연스럽게 재충전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원숭이띠에게는 가능하다면 새로운 침구류를 구입하여 본인의 에너지 흐름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새 침구를 구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침구를 깨끗하게 세탁하고 에너지를 정화하는 의식을 통해 새로운 기운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가 피해야 할 물건은 가방이나 지갑입니다. 가방이나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닌 개인의 금전적 운과 관련된 상징적인 물건이기도 합니다. 원숭이띠는 재물운이 중요한 띠 중 하나로 금전적인 흐름이 원활해야 그들의 에너지와 기운이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남이 사용하던 지갑이나 가방에는 그 사람의 재물운과 운세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재물운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사용하던 지갑이나 가방을 원숭이띠가 사용하게 된다면 그 부정적인 금전적 기운이 원숭이띠의 재물운과 금전적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가방을 빌려서 사용하게 된 이후 이상하게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거나 원치 않는 지출이 자꾸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는 원숭이띠의 재물 흐름에 타인의 부정적인 기운이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는 새 지갑이나 가방을 선택하여 본인에게 맞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긍정적인 금전적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남이 쓰던 지갑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화 과정을 거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방과 지갑은 단순히 물건을 넣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금전적 운과 기운을 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가능하다면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숭이띠가 남이 쓰던 물건을 피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으로 피해야 할 물건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는데요. 원숭이띠가 가진 활발하고 자유로운 에너지가 남의 기운에 의해 막히거나 억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도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혹시 주변에 원숭이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숭이띠의 긍정적인 성향과 에너지가 항상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도록 타인의 에너지에서 벗어나 본인만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이어서 원숭이띠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함께 나누어 볼게요. 원숭이띠는 그 특유의 유연함과 밝은 성향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분들인데요. 이 성향이 원숭이띠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원숭이띠 분들이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를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원숭이띠는 자신의 에너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밝고 활기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변에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원숭이띠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이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타인의 기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자신의 본연의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가까운 사람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기운이 원숭이띠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긍정적인 기운이라면 상관없지만 때로는 조금 무거운 에너지가 전달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원숭이띠는 스스로의 감정을 체크하면서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기보다는 본인의 생각과 기운을 지켜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띠에게는 자기만의 고유한 공간이나 시간, 그리고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들이 꼭 필요합니다. 원숭이띠가 본인의 고유한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물건 선택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아요. 가능하면 본인에게 맞고 되도록 새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이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남이 쓰던 물건에는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숭이띠가 이러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본래의 활발한 에너지가 억제되거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석류나 침구, 지갑과 같이 신체와 직접 맞닿거나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그 기운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가끔은 중고 물건을 사용해야 하거나 물건을 빌려서 써야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가능한 한 물건을 잘 정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물건을 깨끗하게 세척하거나 향을 피워서 정화하는 방법도 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물건을 대하며 자신만의 에너지를 그 물건에 불어넣는 의식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띠에 해당될 수 있지만 특히 원숭이 띠에게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원숭이 띠의 활기찬 성향과 창의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원숭이 띠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탐구심이 강한데요. 이 점을 잘 살리는 것이야말로 원숭이 띠가 스스로를 더욱 빛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이나 관심사를 통해 스스로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이 원숭이 띠에게는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원숭이 띠의 에너지가 더욱 충전될 거예요. 아마도 이런 활동을 통해 삶의 활기가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고유한 기운을 쌓아가는 계기가 될 거예요. 혹시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관심사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걸 좋아하는 분이 많지 않나요? 그게 바로 원숭이띠의 큰 장점이에요. 다재다능한 기질을 살려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수록 더 많은 영감을 받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이 더욱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띠는 하나의 관심사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것을 탐구하며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에너지가 맞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만큼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될 거예요. 또한 원숭이띠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면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이 단조롭거나 반복적인 분위기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환경에서 원숭이띠는 더욱 빛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틀에 얽매인 일상 속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죠. 원숭이띠는 특별히 이런 분위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즐거워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새로운 인테리어로 공간을 꾸며보거나 주변에 기분 좋은 향을 둬서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종종 스스로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명상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원숭이띠에게는 이렇게 창의적이고 활기찬 환경이 본인의 자유로운 에너지 흐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원숭이띠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언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공감하셨나요? 사실 원숭이띠뿐만 아니라 다른 띠를 가지신 분들도 자신만의 고유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숭이띠 분들이 이 조언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를 지키고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삶을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좋은 에너지를 나누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또 없겠죠? 원숭이띠 분들은 자신만의 자유롭고 활발한 에너지를 소중하게 지키며 언제나 빛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원숭이띠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와 에너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원숭이띠는 그저 12지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상징성과 특별한 기질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띠의 의미를 알고는 있지만 과연 이 띠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원숭이띠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성격적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원숭이띠가 상징하는 특별한 기운과 그 속성들을 한번 깊이 알아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가득할 거예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께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쉽게 전달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띠는 단순히 한 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각각의 고유한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원숭이띠는 12지지 중에서 9번째에 해당하며 오행에서는 금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명확하고 단단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원숭이띠가 금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건 그만큼 예리하고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마도 주변에 원숭이띠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들이 순간적인 판단에 강하고 항상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이 속성 덕분에 원숭이띠 사람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는 원숭이띠 사람들의 유연한 적응력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거기에 맞춰 나가는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응력과 유연함이 부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원숭이띠 사람들이 지닌 성격과 내면적 기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원숭이띠 사람들은 대체로 유머러스하고 활기찬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화 속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쉽게 느낄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을 밝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있는 게 바로 이 원숭이띠 사람들의 큰 매력이에요. 게다가 원숭이띠는 호기심이 매우 강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도 크고 다방면에 걸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한 분야에만 몰두하기보다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잘 발휘하고 때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원숭이띠 친구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다양한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감탄하게 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숭이띠 사람들은 능숙한 편이에요. 그들에게는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성향이 강해요. 특히 대화를 할 때는 그들의 빠른 사고와 재치가 빛을 발하는데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원하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도 타고난 듯해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원숭이띠 사람들은 대체로 낯선 환경에서도 금방 친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 사람들의 사회적 적응력과 소통 능력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원숭이띠는 천성적으로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고 중심 인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나 모임에서 이들은 항상 중심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죠. 주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원숭이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원숭이띠 친구나 동료에게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부분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원숭이띠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강력한 소통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는 바로 그들의 유연하고 재치 있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늘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이는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능력에서 비롯되죠. 여러분도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해주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 더 편안함과 신뢰를 느끼시죠? 이어서 원숭이띠가 왜 남이 쓰던 물건을 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남이 쓰던 물건을 사용할 때 뭔가 모르게 불편하거나 찜찜한 느낌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이 단순한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 흥미롭습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타인의 기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그들에게는 훨씬 깊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타고난 활기찬 성향과 독창적인 에너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러한 기운이 남이 쓰던 물건에 의해 영향을 받아 흐트러지거나 방해받을 수 있죠. 그러므로 원숭이띠의 성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이 쓰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필요해요. 원숭이띠는 남의 에너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강합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기운이 있고 이를 무의식적으로 물건에 남기기도 하죠. 원숭이띠는 특히 그런 기운을 잘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어 타인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물건을 사용할 때 그 에너지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쓰던 물건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지만 사용하면서 점점 어딘가 모르게 어울리지 않거나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원숭이띠가 외부 에너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원숭이띠는 자신만의 독특한 에너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에너지가 묻은 물건을 사용할 경우 그 물건의 기운이 자신과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은 오래된 물건이나 남이 사용하던 물건을 접했을 때 그 물건이 내 기운과 잘 맞지 않아 답답함을 느낀 경험이 있지 않나요? 원숭이띠에게는 이런 에너지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성향과도 깊이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는 자신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본래 성향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남이 쓰던 물건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원숭이띠가 피해야 할 물건 중 하나가 바로 액세서리나 보석류입니다. 많은 분이 액세서리나 보석류는 그 자체로 의미가 깊고 특별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원숭이띠의 경우 이러한 액세서리가 단순히 장신구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액세서리는 특히 몸에 가까이 착용하게 되는데 이전 사용자의 기운이 그 물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서 이 에너지가 원숭이띠에게 매우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원숭이띠는 남의 기운이 묻어있는 액세서리를 착용했을 때 그 기운이 본래의 밝고 활발한 에너지를 억제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쓰던 목걸이나 반지를 원숭이띠가 착용하게 되었을 때 이전 사용자의 감정이나 기운이 무의식적으로 원숭이띠의 성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불안정하거나 소극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기운이 고스란히 원숭이띠에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이는 원숭이띠의 에너지가 억제되거나 심리적으로 답답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에게는 액세서리나 보석류를 가능하면 새로 장만해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이 쓰던 액세서리를 사용할 때는 정화 과정을 거쳐 본인의 에너지로 새롭게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물건은 바로 침대나 매트리스와 같은 침구류입니다. 침구류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물건 중 하나로 특히나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사용자의 체온과 기운을 오래 받아들이게 되죠. 원숭이띠에게는 이 침구류가 특히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띠는 자신의 고유한 기운과 자유로운 에너지로 스스로를 재충전하고 새로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남이 사용하던 침대나 매트리스에는 이전 사용자의 에너지가 깊이 남아있어 원숭이띠의 에너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이 쓰던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가 가시지 않는 느낌이 들거나 몸이 무겁고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는 것 같다면 이는 침대에 남아있는 타인의 기운이 원숭이띠의 에너지 순환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숭이띠의 생동감 넘치는 성격이 억제되거나 자연스럽게 재충전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원숭이띠에게는 가능하다면 새로운 침구류를 구입하여 본인의 에너지 흐름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새 침구를 구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침구를 깨끗하게 세탁하고 에너지를 정화하는 의식을 통해 새로운 기운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가 피해야 할 물건은 가방이나 지갑입니다. 가방이나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닌 개인의 금전적 운과 관련된 상징적인 물건이기도 합니다. 원숭이띠는 재물운이 중요한 띠 중 하나로 금전적인 흐름이 원활해야 그들의 에너지와 기운이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남이 사용하던 지갑이나 가방에는 그 사람의 재물운과 운세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재물운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사용하던 지갑이나 가방을 원숭이띠가 사용하게 된다면 그 부정적인 금전적 기운이 원숭이띠의 재물운과 금전적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가방을 빌려서 사용하게 된 이후 이상하게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거나 원치 않는 지출이 자꾸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는 원숭이띠의 재물 흐름에 타인의 부정적인 기운이 영향을 주는 것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띠는 새 지갑이나 가방을 선택하여 본인에게 맞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긍정적인 금전적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남이 쓰던 지갑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화 과정을 거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방과 지갑은 단순히 물건을 넣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금전적 운과 기운을 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가능하다면 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숭이띠가 남이 쓰던 물건을 피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으로 피해야 할 물건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는데요. 원숭이띠가 가진 활발하고 자유로운 에너지가 남의 기운에 의해 막히거나 억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도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혹시 주변에 원숭이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숭이띠의 긍정적인 성향과 에너지가 항상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도록 타인의 에너지에서 벗어나 본인만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이어서 원숭이띠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함께 나누어 볼게요. 원숭이띠는 그 특유의 유연함과 밝은 성향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분들인데요. 이 성향이 원숭이띠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기운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원숭이띠 분들이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를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원숭이띠는 자신의 에너지를 최대한 유지하고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밝고 활기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변에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원숭이띠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이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타인의 기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자신의 본연의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가까운 사람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기운이 원숭이띠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긍정적인 기운이라면 상관없지만 때로는 조금 무거운 에너지가 전달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원숭이띠는 스스로의 감정을 체크하면서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기보다는 본인의 생각과 기운을 지켜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띠에게는 자기만의 고유한 공간이나 시간, 그리고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들이 꼭 필요합니다. 원숭이띠가 본인의 고유한 에너지를 유지하려면 물건 선택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아요. 가능하면 본인에게 맞고 되도록 새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이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남이 쓰던 물건에는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숭이띠가 이러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 본래의 활발한 에너지가 억제되거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석류나 침구, 지갑과 같이 신체와 직접 맞닿거나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그 기운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가끔은 중고 물건을 사용해야 하거나 물건을 빌려서 써야 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가능한 한 물건을 잘 정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물건을 깨끗하게 세척하거나 향을 피워서 정화하는 방법도 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물건을 대하며 자신만의 에너지를 그 물건에 불어넣는 의식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띠에 해당될 수 있지만 특히 원숭이 띠에게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원숭이 띠의 활기찬 성향과 창의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원숭이 띠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탐구심이 강한데요. 이 점을 잘 살리는 것이야말로 원숭이 띠가 스스로를 더욱 빛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활동이나 관심사를 통해
스스로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이 원숭이띠에게는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원숭이띠의 에너지가 더욱 충전될 거예요. 아마도 이런 활동을 통해 삶의 활기가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고유한 기운을 쌓아가는 계기가 될 거예요. 혹시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관심사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걸 좋아하는 분이 많지 않나요? 그게 바로 원숭이띠의 큰 장점이에요. 다재다능한 기질을 살려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수록 더 많은 영감을 받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이 더욱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띠는 하나의 관심사에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것을 탐구하며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에너지가 맞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만큼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될 거예요. 또한 원숭이띠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면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이 단조롭거나 반복적인 분위기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환경에서 원숭이띠는 더욱 빛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틀에 얽매인 일상 속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죠. 원숭이띠는 특별히 이런 분위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즐거워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새로운 인테리어로 공간을 꾸며보거나 주변에 기분 좋은 향을 둬서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종종 스스로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명상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원숭이띠에게는 이렇게 창의적이고 활기찬 환경이 본인의 자유로운 에너지 흐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원숭이띠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언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공감하셨나요? 사실 원숭이띠뿐만 아니라 다른 띠를 가지신 분들도 자신만의 고유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숭이띠 분들이 이 조언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를 지키고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삶을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좋은 에너지를 나누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또 없겠죠? 원숭이띠 분들은 자신만의 자유롭고 활발한 에너지를 소중하게 지키며 언제나 빛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